자, 17강 함수의 그래프의 응용. 자, 여기서 봐야 될 건 크게 두 가지야. 우리가 앞에서 함수란 무엇인가, 함수에 대한 어떤 활용 형태꼴들, 합성함수, 역함수까지 해서 싹 다 건드려 봤었지.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해 게 뭐냐면 함수 그러면 중학생 때부터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내용은 딱 하나야. 그래프를 그리자.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그려봐라. 이런 개념이 가장 크거든. 아니면 그래프를 보고서 뭘 찾아봐. 이런 두 가지 내용들. 식을 가지고서 계산해서 뭔가를 한다는 것도 있지만 보통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함수라는 것들은 함수면 그래프인 거야. 그치? 보통 그렇잖아. y는 무슨 뭐 ax 플러스 b라는 1차 함수라든가 y는 무슨 어떤 2차 함수 있었을 때 그래프가 어떻게 나올까? 거의 대부분 다 이거거든. 따라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첫 번째는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 좀 더 원활하게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되고 그 그래프 그려진 내용 안에서 무언가를 찾는다. 특히 함수값이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명확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아직 배웠던 1차 함수,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거나 그 함수 그래프 안에서 우리가 뭘 찾거나 이런 부분이 크게 뭐 이해가 안 되거나 이런 정도는 아닌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 다룰 건 뭐냐면 조금 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바로 앞전에서 배웠던 합성함수나 역함수에서 그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어떤 그래프를 그린다라는 내용과 좀 다른 절대값이 포함된 어떤 그래프 함수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두 가지를 보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자, 그래프상에서의 함수값을 확인하자라는 걸 조금 한번 연습할 거예요. 쌤 다 알아요. 네, 다 알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첫 번째 y는 fx라는 그래프가 있었다 치자. 자, 대충 이렇게 나왔다 치자. 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 자, 이거 y는 fx. 될까? 자, 그래서 주어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값을 만들었어. 뭐 이런 점이 있더래.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많이 봤던 개념은 딱 하나야. 어떤 개념을 봤느냐? 주어진 꼴에서 fa는 몇이냐? 물론 함수의 식이 있었다라면 x 부분에다가 a라는 값을 넣어서 계산하면 되겠지. 하지만 그래프가 그려진 상태에서의 함수값이라는 것은 항상 뭐였어? X축상에 있는 좌표를 출발해서 그때 맞는 점에 대한 Y값이 함수값이죠. 이렇게 배웠었어. 중학교 때부터. 이건 별게 아니야. 그럼 문제는 뭐냐면 주어진 저 상태에서 이런 걸 보자라는 거지. 자, 두 번째 예를 보겠습니다. 자, y는 fx에 있었어. 자, 주어진 부분에 똑같이 마찬가지야. a가 있고 b가 있었어. 됐죠? 자, 이 부분에서 이걸 찾고 싶어. f 인버스 b의 값은 얘를 찾고 싶은 거야. f 인버스 b의 값은 뭐야? 역함수의 함수값은. 그럼 보통 어떤 생각하냐면 그럼 여기에다가 역함수를 그린 다음에 함수값을 지정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걸 찾나?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복잡하게 생각한다고. 자, 무슨 말이냐? 역함수의 함수값을 찾으려면 역함수가 존재해야 될 거 아니야. 물론 식을 만들진 않을 거야. 왜? 역함수 문제라고 해서 역함수를 만들지 않는다라고 했어. 왜냐하면 역함수를 만들지 않아도 우리는 문제를 풀 수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래서 어떤 개념? 이런 개념이 있었잖아. 아주 중요한 개념. 자, f의 세모값이 별표였대. 그럼 항상 뭐가 나올 수 있다? 무조건 f 인버스 별표의 값은 세모입니다. 이 가능하죠. 그렇지? 즉, 역함수의 식을 만들지 않아도 다음과 같은 관계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문제 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식에 대한 내용이요. 그래프만 그려져 있을 때 이것의 값을 찾고 싶어.
그럼 뭐 해야 돼? 보통 이런 색들 많이 해. 역함수 그릴게요. 어떻게 그리지? y는 x라는 직선을 그려서 대칭시키면 돼. 라고 배웠지. 그치? 그래서 여기에 y는 x라는 식이 있었을 때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 역함수 나와. 그 여기에서 b, 즉 주어진 부분에 이렇게 자 y는 x 직선이에요. 그래서 요걸 대칭시켰어. 그러면 요 그래프가 y는 f 인버스 x야. 그러면 여기 상태에서 b라고 하는 x의 값을 찾아서 거기에 대해서 y 값 찾아. 이런 식이거든. 근데 어느 세월에 이렇게 보냐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다음과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함수의 b 값은 몇이냐? 자, 아까 그냥 함수 값에서는 어느 좌표에서 출발했어? x 좌표에서 출발해서 y 값 찾았죠? 얘는 반대로 y 좌표 값을 출발을 해서 y 좌표의 b 값을 출발해서 거꾸로 하는 거야, 거꾸로. 그럼 몇 대? 얘는 a 되겠지. 되겠습니까? 자, 그냥 함수 값을 찾을 때는 x축상의 점을 출발해서 그 함수의 그래프의 점에서의 y 값을 찾는 것이 함수 값이고, 역함수의 함수 값이라는 것은 거꾸로 y 좌표상의 좌표를 출발해서 그 그래프상의 점에 대한 x 좌표 값을 찾는 게 역함수에서의 함수 값 찾는 방법인 거야. 이해되겠어? 여기까지? 무슨 말이 될까? 근데 이게 당연한 게 뭐냐면 어차피 FA가 B면 자 여기서 뭐 나와? FA가 B면 F 인버스 B 값은 A거든. 어차피. 그러니까 방향만 바뀌는 거야. 방향만. 어차피 역함수란 것은 정역과 공역의 화살표의 방향이 반대로 바뀐 거잖아. 이렇게 갔던 방향을 거꾸로 온다라고 생각하면 굳이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굳이 식을 만들지 않아도, 굳이 관계를 따지지 않아도 금방 찾을 수 있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첫 번째. 그래프상에서 함수과 확인. 그 중에서도 역함수는 어떤 식으로 확인할 것이다 라는 내용들. 저렇게 내용을 놓고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될까요? 자, 꼭 기억해야 돼. 앞으로 상당히 많이 쓰이게 된다는 개념인 거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됐죠? 이해되겠어? 자, 다음은 자, 지우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개념. 자, 우리가 앞으로 함수를 다루다 보면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를 되게 많이 보게 돼. 그럼 예를 들어서 자, y는 절대값 x-2 플러스 뭐 이런 것들. 근데 저걸 갖다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상황이 생겨. 그럼 어떻게 그릴까? 기본적으로 쟤를 갖다가 그리거나 뭘 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얘부터 없애야 돼. 절대값. 절대값 기호가 포함된 식은 연산도 안 되고요. 정리도 안 되고요. 해석도 안 되고요. 해석은 되겠지만 그래프도 못 그립니다. 따라서 이걸 갖다가 그래프를 그리고 싶다면 식을 정리를 해줘야 돼. 어떻게? 절대값을 없애버려야 돼. 그러면 저기에서 절대값 어떻게 없어질까? 그치. 우리가 벌써 배웠지. 1학기 때. 방정식과 부등식에서 벌써 절대값이 포함된 식의 정리법은 배웠지? 어떻게 쓴다? 안에 들어있는 식이 양수였을 때, 음수였을 때 구분지어 쓰게 되죠. 그래서 첫째, x-2가 음수였을 때랑 둘째, x-2가 0 이상 양수일 때 따지겠지. 그래서 범위값 따로 나누죠. x가 2보다 작을 때, x가 2 이상일 때. 그러면 x-2가 음수면 이건 마이너스 달고 나오겠네? 그럼 식이 뭐가 되겠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될까? 양수니까 그냥 써도 되잖아. y는 x 마이너스 1 되겠네? 그럼 뭔 뜻이다? 요 범위에서는 요 그래프를 그리고 요 범위에서는 요 그래프를 그리세요라는 뜻인 거거든. 즉 x축, y축 좌표 평면상에 x는 2라는 기준선을 그어서 근당이보다는 거의 자른 거겠죠. x는 2라는 부분을 나눠서 왼쪽, 오른쪽 그래프를 따로 그린다는 뜻인 거야, 형태가. 그래서 저게 원래 원칙적인 방법이야. 그러면 그래프 그리면 어떤 모양 나오겠어? 자, 요쯤에 1이 있었다 치자. 그러면 자, 1, 1이 된다.
여기 2가 때 치자. 자, 이 왼쪽은 요거 그려야 돼. 그럼 뭐가 되겠어? 우선은 직선을 그리려면 우리는 두 점만 있으면 되겠지?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y절편 3이고요. 2 대입하면 1 지나. 즉 2,1과 0,3이라는 두 점을 지나. 따라서 이렇게 잡아서 1 잡으면 요 점 지나면서 3이니까 여기가 3이었을 거야. 대충. 그럼 뭐가 나와? 이렇게. 되죠? 자, 요 그래프는 x-1 똑같아. 2를 집어넣어 어디야? 요 점 지나? 기울 길이잖아. 그럼 똑같이 이렇게 지나겠죠. 그래서 원래는 저렇게 그린다고. 그런데 언제 그리냐고 저렇게 맨날 나눠서. 이렇게 구분지어서 물론 이게 정석적인 방법이고 정상적인 방법이긴 한데 우리가 시험 문제 풀다가 저렇게 오래 걸리면 시험 시간 다 지나겠지. 따라서 그래프 형태를 딱 보자마자 아 얘는 이런 꼴일 거야 라는 형태의 꼴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자 절대값이 포함된 자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의 그래프 해석 부분. 저렇게 일일이 구분지어서 범위값 나눠서 해석해서 그래프를 그리자가 아니라 아 이렇게 절대값 붙으면 이런 모양이 나올 거야 라는 내용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 y는 fx 그래프가 있었대.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장 간단하게 직선이 가장 편하니까 자 이렇게 생긴 직선이 이렇게 있었어. 자 우리는 원래 여기에 관련된 절대값이 포함된 그래프가 되게 많아. 되게 많은데 주어진 것 중에 우리가 몇 가지만 골라. 근데 뭐 다 해봐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몇 개 골라서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되니까. 자 첫째, y는 전체 절대값 x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을까? 둘째, y는 f의 x 부분에만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경우. 셋째, y 부분에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경우. 넷째, 좁다. y에도 절대값 씌워져 있고 x에도 절대값 씌워져 있는 거. 요만큼. 쪼르르르. 자, 예를 들어서 써야지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식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자. y는 뭐 아까 뭐 1 잡고 1 잡을까 이렇게? 마이너스 x 플러스 1 하자. 그럼 요식은 어떤 식이겠어? y는 전체 절대값 x 플러스. 요식은 x에만 절대값 붙인 거야. y는 마이너스 절대값 x 플러스. 쟤는 절대값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y 마이너스 절대값 x 더하기 1. 이런 식의 형태가. 자, 이런 꼴로 식들이 주어지면 그래프 모양은 어떻게 그릴 거냐. 전부 다 다음과 같이 범위값 나누어서 그려도 상관은 없어. 근데 시간을 좀 아끼자라는 거지. 그래서 얘는 모양적인 형태를 갖다가 아예 잡아버릴 거야. 자, 우선 좌표 평면들을 쫙 그려놓고 선생님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아니요. 이 중에서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두 가지는 두 가지인데 한 가지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는 수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나오는 내용은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전에 이거 다 썼었어. 이걸 다 썼었는데 요즘은 주로 나오는 게 얘. 아니면 요거는 가끔. 요거 두 가지는 완전 응용꼴 형태. 자, 그럼 어떤 꼴 나올 거냐? 전체 절대값을 씌운 거죠. 그럼 이거 y값 음수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x축 아랫부분이 음수값이지. 근데 안 나온다네. 없는 게 아니라. 즉 이 부분이 뭘로 바뀌어야 돼? 그치. 따라서 주어진 부분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여기에 있는 요 부분을 갖다 꺾어 올려서 양의 부분을 만든다.
되겠습니까? 자, 두 번째. x에만 절대값이 붙었어. 그럼 x에만 절대가 붙으면 요 x에다가 양수를 넣나 음수를 넣나 모양은 똑같지. 그럼 x를 양의 값을 넣었다는 소리는 y축 오른쪽을 말하는 거고 x값에 음수를 넣었다는 것은 y축 왼쪽을 말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x축, y축 오른쪽과 y축 왼쪽의 모양이 똑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먼저 뭐부터 그린다? y축에 이거 색깔을 좀 달리 씁시다. 원래 그래프는 주황색인데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만 보려고. 자, 이게 원래 모양이었어. 즉 얘는 여기까지가 원래 모양인데 뭐가 바뀌었다? 이게 꺾여 올라간다. 잘 안 보이나요? 보이죠? 자, 이게 또 뭐가 돼? 이게 원래 모양이었어. y축 오른쪽 부분이. 왜? 얘가 양의 부분인 것이 기본 그래프니까.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자? 얘랑 똑같은 모양이 생긴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러면 y에다가만 절대값이 씌워지면 어떻게 볼 거냐? 근데 여기는 그냥 그렇게 그리는구나 라고만 보면 될 것 같아. 무슨 말이냐? 말 그대로 y가 양의 값을 넣던 음의 값을 넣던 나오는 x값은 똑같다는 거지. 그럼 y가 양의 부분이라는 것은 x축 위를 말하는 거고 y가 음의 부분이라는 것은 x축 아랫부분인데 기본적으로 x축 위의 부분 모양을 기본 잡았을 때 이 부분의 모양과 x축 아래축이 똑같다고. 이렇게 해석되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절대값 x와 절대값 y인 꼴은 뭐가 되느냐? x도 양수, y도 양수인 부분이 존재할 때 나머지 부분의 그래프도 얘랑 똑같은 절대값을 갖는 그래프가 나온다는 뜻인 거야.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나온다지. 그래서 원래 이것들을 설명할 때는 어떤 대칭이동 이런 개념 가지고도 설명할 수가 있는데 굳이 우리가 이게 네 가지를 다 볼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린 여기에서 어떤 내용에만 좀 초점 맞추자? 여기에다가만 초점을 맞출 거야. 왜냐하면 이것을 벗어난 문제가 잘 안 나와서 나머지 세 가지는 그렇게 잘 나오고 이런 형태꼴이 아닙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응용적으로 이런 것도 있구나 정도로만 놓으면 될 것 같고 우리는 요거에만 초점 맞추자. 그래서 무조건 뭐다? X축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 꺾어 올려서 양의 부분 만들어라.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죠. 무조건 어디서 꺾인다? 절대값 안의 값이 0 되는 X좌 앞에서 꺾인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잖아. 절대값 안의 부분이 0 되는 X 이 부분에서 꺾이는 거야. 여기서. 되겠어? 그래서 요거에다가만 초점 맞추면 될 것 같아. 나머지는 뭐 설명을 해드리긴 했지만 굳이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물론 알아둬도 나쁠 건 없지만 근데 최근 몇 년 동안 여기 관련된 문제가 출제된 적은 없어. 누가 그러더라고. 쌤 근데 만약에 저희 학교에서 시험이 딱 나와버렸어요. 여기가. 근데 제가 이거 잊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해? 이 방식 쓰면 되지. 그렇잖아. 뭐 하면 되겠어?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0 이상일 때 얘는 y가 0보다 작을 때 y가 0 이상일 때 얘는 이건 좀 할 게 많죠. 둘 다 양수일 때, 둘 다 음수일 때, 둘 중에 하나가 음수일 때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조건식을 4개 만들어야 돼. 그 방식 쓰면 돼.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요건 뭐냐면 여기처럼 일일이 범위값을 설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식 만들어서 식 만든 거 가지고 그래프를 짜. 이거가 귀찮고 하기 싫어서 이런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것 뿐인 거지. 만약에 서술형이라면 저게 쓰셔야 돼요. 서술형이면.
서술형인데 뚝 그려놓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말로 쓸 수는 없잖아. 얘는 그냥 객관식을 위한 용도거든. 형태가. 이해되겠어?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하시고. 뭘 했어? 주어진 거 양에 되는 이 절대값 안에 부분에 0 되는 부분을 기점으로 해서 꺾어서 위로 올리던가 위로 아래로 내리던가. 여기서 얘 같은 경우는 뭐 나중에 식 자체가 앞에 뭐 마이너스가 붙어 있거나 하면 또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선 요거만 기억하면 되죠. 이거 0 되는 x의 값에서 꺾인다. 어떻게 꺾일 것인지는 생각을 해봐야 돼. 만약에 여기 앞에 부분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면 전부 다 음수 나와야 돼. 이렇게 꺾여야 돼. 근데 얘는 지금 양수니까 위로 꺾이는 거지. 되나요? 다시 한번 설명하면 얘는 뭐가 되겠어? 얘는 y축을 기점으로 해서. 왜 y축이야? 이거 0 되는 부분이니까. 잘라서 그 양의 부분과 음의 부분의 모양이 똑같아야 되고, 얘 같은 경우는 y는 0이라는 x축에 대해서 기준 꺾어서 그 x축의, 즉 y축의 양의 부분과 y축의 음의 부분이 그래프 모양이 똑같아야 되고. 자, 이거는 뭐가 기준이라고? 쟤는 x는 0이라고 하는 y축을 기점으로 꺾어서 양의 부분 모양을 대칭시키면 되는 것이고, 얘는 뭐가 돼? 요거 0 되는 부분이니까 y는 0이라는 부분이면 얘 x축이거든. x축으로 잘라서 양의 부분의 모양을 대칭시키면 되는 것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x는 0, y는 0이라는 것을 기점으로 잡았을 테니까 x는 0이라는 y축과 y는 0이라는 x축에 의해서 잘린 부분, 둘 다 0인 부분, 일사분면상의 그래프를 가지고 대칭 시킨 거다. 이렇게 보면 돼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나중에 혹시 문제가 나오면 그때 내가 부연 설명도 해드릴 거고, 여기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어야 되는 개념은 얘. 만약에 방법이 기억 안 나면 다음처럼 일리 뭐가 되겠어? 그치. 범위적인 조건 해석해서 식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 그리면 되는 거지.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되겠어? 오케이. 자, 그래서 우선 내용은 요만큼 잡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한번 예제 문제 들어가 볼게요. 자, 지울게요. 자, 한번 봐볼까? 문제 한번. 으쌰. 자, 어디 보자. 자, 한번 봐봅시다. 160번. 어이? 야, 이거 오타다, 야. A, B, C, D, D? 2였겠지? 2 있길래. 오타야. 자, 이 그림은 두 함수 fx하고 y는 x의 그래프를 나타낸 것이다. 잘 보여? 아, 근데 여기서 보니까 좀 이상하게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자, 이때 f',f',fb의 값과 같은 것을 하나 물어볼게. 어차피 fx의 그래프인데 y는 x 직선은 왜 써 있을까? 잘 보면 그래프상, 선생님 이거 어떻게 찾아요? 왜? y좌표가 한 개도 없는데? 그치? y좌표 한 개도 없어. y는 x 직선이 그려져 있는 이유는 저것에 따라서 y좌표를 찾으라고. 요거 a, 그 다음에 요거 b, 그 다음에 요거 c, 그 다음에 요거 d, 그 다음에 쭉 가서 요거 2란 뜻이거든. 왜? y는 x 직선상에 있는 모든 점들은 x좌표, y좌표 똑같을 테니까. 되나요? 자,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저기 있는 f',f',fb의 값이면 어차피 저거 뭐야? fb에 대해서 f의 값 계산된 걸 다시 f에 넣으세요 라는 뜻이겠네. 이걸 그냥 저 함수의 그래프상에서 찾아보라는 뜻이겠지. 그럼 찬찬히 하면 되잖아. 찬찬히. 얘부터 뭐라 그랬어? 그냥 x축을 출발해서 그래프상의 좌표 C네. 자, 이거 C. 자, 다음은 F의 F니까 다음 뭐가 되겠습니까? FC네요. D인가요? 왜요? 볼까? C 출발해서. 그치? 이런 건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왜? 중1 때부터 해오던 게 이거거든. 만약에 이거 선생님 저 몰라.
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중학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중학생 때 공부했던 거를. 그게 D야. 그럼 끝났네. 결론은 FD잖아. 그럼 끝났죠. FD니까 쫙 가버리면 답은 2였겠지. 그치? 자, 이런 건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요 정도는 쉽게 볼 수 있어야 돼. 되죠? 오케이. 자, 넘어갈까요? 자, 다음 단계. 으쌰. 자, 업 시키자. 107번. 요 함수의 그래 똑같아. y는 x. 쌤, 저 y는 x도 똑같이 좌표 때문에. 네, 좌표 때문에. 요 점은 x좌표, y좌표, 즉 이거 a야. 나 여기 b겠지? 다 여기 c겠죠? 여기 d일 거고 여기 s일 거야. 자, 뭐하지? f 인버스 닷 f 인버스 c의 값은 f 인버스 닷 f 인버스 c의 값은 자, 찾으래. 그럼 먼저 뭐부터 찾자? 자, 말씀드리지만 이거 찾겠다고 그래프를 생짜로 f 인버스 그래프 그린다 안 그린다? 안 그린다. f 인버스 c 어떻게 찾자? 그냥 일반적인 함수의 함수값이면 x축을 출발하겠지만 역함수의 함수값은 y축을 출발하자. 여기는 c에서 출발해서 거꾸로 가라. 지금 뭐 돼? d. 그 g는 d 되는 거야. 그럼 다 했네. f 인버스 d의 값 마찬가지잖아. 주어진 거 d를 출발해서 거꾸로 올 거니까 답은 2 돼야 되죠. 이렇게 찾으면 되게 쉬운 거야. 안 그리면 일일이 뭐 식을 만들던 그래프를 그리든 뭔 짓거리를 해야 돼. 아시겠나요? 자, 이런 부분들 신경 써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게 만들려고 설명하는 거야. 내용되겠어? 그래서 이게 이렇게 거꾸로 보면 됩니다라고 설명되어져 있는 시중 교재가 별로 없어. 전부 다 뭐만 써 있어? 전부 다 이렇게 안 써 있어. FA가 B였으면 F 인버스 B는 A입니다. 이거 가지고 문제 푸세요라고 설명되어 있지. 그래서 그래프는 어떻게 보는 건데 설명되어 있는 책이 없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해석하고 잘 봐야 될 것 같아. 알겠지? 됐죠? 자, 다음은요. 4번이요? 자, 어디 볼까? 118번. 자, fx 그래프가 다한 것 같다. 어우, 예. 뭐야? 전체 절대값 씌워놓은 거. 그럼 이거만 생각하면 돼. 전체 절대값을 씌워놨으면 y값은 음수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y값이 음수라는 것은 x축, y축 아래쪽을 말하는 거거든. 이 부분이 안 나와. 이 부분이 전부 다 양수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지워진다가 아니라 여기에는 이 부분 값이 전부 다 양수로 바뀌어야 돼. 그럼 꺾여 올려야지. 그때 뭐라 그랬어? 절대값 x가 주어져 있으면 무조건 x축 잘라가지고 그 그래프를 위로 꺾어 올리든 아래로 꺾어 내리든 둘 중에 하나. 쌤, 아래로 꺾어 내리는 경우는 언제예요? 이런 경우. 그렇지.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위에 부분을 꺾어서 내리는 거고. 근데 쟤처럼 절대값만 있다라면 뭐 되겠어? 요 부분을 꺾어서 올려야지. 이렇게 나오겠지. 요 노란 F. 돼요? 뭐가? 요 부분 없어지고. 답은 4번인 거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나올까? 반대죠.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나오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런 차이점. 절대가 앞에 마이너스가 없다라면 x축 아랫부분 꺾은 거 올리라는 뜻인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앞에 붙어 있다는 것은 x축 윗부분 꺾어서 내리라는 뜻인 거고, 요 내용을 기억해 줘야 될 것 같아. 됐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어쨌든 요 문제 답은 4번. 됐죠? 자, 다음. 자, 169번 가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거 시험 나오겠어? 안 나와. 나오더라도 이 내용이 다른 문제 안에 들어 있었을 거야.
그래서 얘를 조건처럼 해석해서 그 다음에 뭘 하라 이 문제인 거지. 이런 걸 목적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응용 한번 해봅시다. 자, 함수 y는 절대값 x고 마이너스 2x의 그래프와 y는 a다라는 직선이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게 해야 된대. 이건 뭔 직선이야? y축의 수직인 직선이지? 저 곡선에다가 y축의 수직인 직선을 그려서 세 점에서 만나게 하고 싶어. 자, 그때 a값 몇이야? 이거 그려보면 되죠. 이거 그려보시면 돼. 이것도 뭔 꼴이야? 쟤도 전체 fx의 절대값 씌운 꼴이니까 원래 그래프 그려서 x축 잘라서 절대값 앞에 마이너스 없으니까 x축 아래쪽에 있는 거 꺾고 올리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뭐부터 그려라? y는 x제곱 마이너스 2x부터 그려라. 근데 이거 쌤 꼭지점 찾아요? 굳이 x절편 찾아도 되지. 어차피 얘는 아래로 볼록한 2차 곡선이었을 테니까. 그쵸? 그래서 뭐 나오겠어? 뭐 대충 이렇게 그치? 여기에 이렇게 잡아서 얘를 했을 거야. 그런데 이 그래프를 전체 절대값을 땅 씌웠어. 그러면 주어진 부분에서 우리 뭐만 따지면 되겠어? 자, 그쵸? 어떤 부분 꺾고 올려야 돼? 이 부분, 이 부분. 왜? 지금 절대값 앞에 마이너스 없으니까 음의 부분이 안 나온다는 소리거든. 따라서 이 보라색 부분, 이 부분을 꺾어 올리면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나오겠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오겠지. 되나요? 자,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이 절대가 붙은 곡선이야. 근데 여기다 뭘 그치? y는 a라는 직선을 그었는데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야 된다. 어디 그어야 세 점이야? 여기죠, 여기. 이렇게. 여기다가 그어야 한 점, 두 점, 세 점 나오겠죠? 그때 뭐 찾지? 자, 이게 a야. 저 a 값 찾으려면 어디 찾아야 돼? 요 부분 찾아야겠네. 왜? 이것의 절대값이 얘일 테니까. 그죠? 그러면 뭐야 여기? 1이었을 거 아니야. 왜? 대칭꼴이니까. 그럼 여기 1 넣으면 되겠네요. 몇 나와? 1 넣으면 1 넣으면 1 나오네. a 값은 1입니다. 이런 식으로. 될까? 뭐 대단히 어렵지 않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169번은 이런 문제. 됐나요? 자, 지울게요. 자, 다음 내용. 170번. 어쩌쩌쩌쩌쩌. 뭘까? 절대값이 2개 이상 들은 그래프. 쌤, 쟤는 무슨 방법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쟤는 변형이 너무 심해. 그래프 모양이 딱 한 가지로 딱 결정돼서 나오는 꼴이 아니거든. 그래서 주어진 저 형태를 갖다가 일반화시켜서 개념화시켜 줄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할까? 가장 일반적인 방법 써야지.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부분, 양수되고 음수되는 부분에 대한 범위값 설정해서 식을 따로 만들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뭐 되겠어? 첫째. 자, 기준값 뭐야? 여기 0 되고 여기 0 되는가? 따라 첫째,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았을 때 따로,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3 이상 2보다 작았을 때 따로, 세 번째, x가 2 이상일 때 따로 잡아야겠네? 그래서 뭐 해야 되겠어? 식 따로 만들어서 각각의 부분의 그래프를 따로 해라. 그럼 시정하면 전부 다 음수죠.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플러스 x 마이너스 2. 쟤는 마이너스 3 이상이니까 왼쪽 절대값은 양수야. 따라서 y는 x 플러스 3 플러스 x 마이너스 2. 쟤는 전부 다 양수니까 x 플러스 3 마이너스 x 플러스 2 되죠. 자, 그래서 식정이 뭐가 되겠어요? 얘 없어지고, 마이너스 3보다 작은 부분은 이런 그래프를 그릴 거고, 마이너스 3과 2 사이에선 이런 그래프를 그릴 거고, 저기 2보다 큰 부분에선 얘도 어차피 없어지기 때문에 얘를 그려야 되겠지.
그러면 뭐가 되겠어? 주어진 거. 자, 마이너스 3과 2니까 아마 마이너스 5도 있네요. 자, 이렇게 놓고 볼까? 저 떠올릴까? 저 크게. 자, 요쯤에 이렇게. 자, 여기 2. 자, 여기 마이너스 3. 더 위에 쭉 올리고 쭉 내려서 하나, 둘, 셋, 넷. 자, 여기 5.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마이너스 5. 자, 잘라야죠. 마이너스 3보다 작은 부분은 요 그래프를 그리래. y는 마이너스면 이렇게 오겠지. 다음 2보다 큰 부분은 y는 5를 그리래. 그럼 여기 있네 이렇게. 그럼 이 안에 부분은 요 그래프 그리래. 어떻게 그래 쌤? 이어지겠지. 당연히 이어지겠지. 그리고 넣어봐도 되지. x에다가 마이너스 3 넣으면 마이너스 5 나와. x에다가 2 집어넣으면 5 나와. 이게 이어져.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야. 쌤, 저런 그래프는 항상 이런 모양 나와요? 몰라요. 왜요? 아니 여기가 플러스면 또 바뀔 거 아니야? 내용이. 따라서 쟤는 부호에 따라서 항상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딱 하나 꼭 집어가지고 얘는 꼭 이렇게 나올 거야 라고 딱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저와 같이 절대값이 2개 이상인 경우는 다른 방법 없어. 이거 해야 돼. 그래서 예전에는 주어진 절대값 2개 이상짜리에 대해서 내가 몇 가지의 유형을 쫙 잡아줬었는데 아무짝에 쓸모가 없더라고. 왜? 어차피 안 해요. 그거 외우느니 그냥 나는 이 방식대로 할래. 왜냐면 식 자체가 되게 복잡하게 나오는 꼴은 아닐 테니까. 정리도 어려운 게 아니고. 그래서 차라리 다음처럼 식 정리해서 조건화시켜서 만들어서 직접 그려놓은 것도 나쁘지 않죠. 내용되겠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17단원의 함수의 그래프의 응용인데 여기서 아직 하나 안 한 게 있어.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 안 가르쳤어. 아직 수업을 안 했어. 네, 원래 여기서 해야 되거든. 근데 여기서 안 할 거야. 그건 아예 단원을 따로 빼서 내가 날 잡아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은 왜냐하면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린다라는 게 솔직히 1학년 과정에서 말고 다른 학년에서 갖다 쓸 일이 없어. 다른 학년은 합성함수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고 해서 합성함수식을 만들 것도 아니고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리지도 않습니다. 근데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린다라는 목적적 내용으로 문제를 푸는 경우는 여기 수학 하나밖에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아까 얘기했잖아. 시험이 잘 나와. 이게 학교 시험에. 내신 시험이 나와. 수능에서 나오지도 않아. 근데 그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게 좀 어려워. 여러 가지 좀 많은 걸 좀 약간 생각을 해서 그래프를 그리다 보니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에 이해시킬 자신은 없고 그래서 아예 요 내용 자체를 갖다가 한 시간 따로 한 타임 따로 내가 할애를 내서 수업을 따로 해줄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지금 하지는 않을 거야. 언제 할 거냐면 뭐 지금 해도 상관은 없지만 아마 2번 하게 될 것 같아. 조만간에 한번 해드리고요. 아마 그게 다음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기에도 아마 내가 문제를 넣어놨던가 아마 내가 뺐을 거야. 여기서도 문제를 따로 내가 설명해 주려고. 네, 따로 뺐어요. 따로 빼버렸어. 앞에 있나? 아니야, 내가 뺐어. 내가 뺀 걸로 기억하고 있어. 따로 설명해야 돼서. 그래서 아마 조만간 한번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시험 전에 한번 해줄 거야. 시험 전에. 어떨 때? 쌤, 저희 학교에서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배웠어요. 그럼 해야 돼. 왜? 꼭 나올 거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 정도까지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17단원은 이렇게 끝을 내도록 할게요. 자, 확인 문제 꼭 풀어보시고.